반갑습니다. 네, 수능 완성 1회차 현대문학을 이제 해야겠죠, 그죠? 자, 현대문학 역시 여러분이 풀고 봐야 된다는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대소설 한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시 두 작품이 있는데 역시나 안 풀었다면 풀고, 그죠? 잠시 멈추고 풀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풀었겠죠, 그죠? 다 풀었다고 보고 이제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제3병동이라는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 있는 보기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 제3병동은 근대화식의 물질 만능주의 풍조가 팽배해짐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가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모습.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거를 비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작품에는 의료 행위를 통해 질병의 고통, 죽음의 슬픔의 생각을 구제한다는 병원의 본질적 목적. 그렇지, 병원은 이게 본질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상실된 채 경제적 동기 이윤으로 선시하는 곳을 변질된 근대화된 의료기관이 등장을 한대요. 그게 어디다? 이곳입니다. 그래서 1병동, 2병동이 있고요. 사실 좀 알려주면 3병동은 조금 못 사는 애들을 모아놓은 병동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근대의 흐름 비판을 제기하면서도 타인을 위한 배려, 아직까지 그치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휴머니즘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사실 너희가 읽었겠지만 인물이 확실하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강남옥 처녀와 노파는 아픈 사람들이지. 그 모녀지간입니다. 모녀 병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병자.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의사 김종,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다? 약간 휴머니스트지. 휴머니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리고 또 누구? 수납계 직원과 서무과장, 이 사람들이 좀 어떤 물질 만능주의의 인물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김종, 요거 읽었겠지만 아파요. 노파가 엄마거든요. 아파. 근데 얘도 간호하다가 똑같은 병에 걸려서 아파. 근데 김종우는 얘가 안쓰러워서 그냥 무료로 치료를 해주려고 하고 매트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그걸 얘네들한테 걸려가지고 한 소리 듣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그래도 아직까지 휴머니즘이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인물, 그리고 그 대상들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충분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병동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3병동이 어떻다? 약간은 조금 허름하구나. 허름한 3병동입니다. 좀 가난한 사람들 오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여기 공사하는 소리가 환자들이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결같이 맑은 눈들을 쏟아지는 빛발이 심심치 않게 내다보는가 하면 그 속에서 부르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대. 왜? 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시끄러울 수 있는 소리도 이렇게 들었을까요? 밑에. 되게 괴롭고 지루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늘어져 허물어져가는 3등 병실에서 그저 치료비 독촉장이나 받을 뿐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깍듯이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인 그들에게는 이라는 식으로 이게 되게 서술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품 밖 서술자인데 되게 영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현대 소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고전 소설에 이렇게 서술자가 영탄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걸 혹시 뭐라고 합니까?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는. 그렇지. 뭐라고? 서술자의 개입, 일단 영탄적 쓸게요.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서술자가 마치 자신이 요 장면을 평가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때로는 비도 반가웠고 불도 소리도 거슬리지는 않았다. 왜? 지루하고 괴롭고 외로웠다는 거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르릉하는 먼 천둥 소리에 살아있는 하늘의 방향을 잡아보려는 듯 번쩍 뜨는 환자도 있었다. 병신한, 자, 말하자면 누에가 잠을 잘 때 고개만 치켜들고 있듯 빗소리에 한결 조용해진 병실한 사람들도 신경은 날카롭기만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이거는 뭐 때문이다? 쓸쓸함과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봐야겠죠. 쓸쓸함, 외로움. 그래서 그냥 그 밖에 빗소리, 불도저 소리 그런 거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강남옥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강남옥 처녀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더구나 수납계에 고참이 불쑥 나타났을 때의 일, 서무과 급사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간의원의 심상치 않은 표정, 얘네들 어떤 이야기? 좀 가지지 못한 인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간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조금 몰인정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천장에 맺혔던 물방울이 툭 하고 머리맡에 떨어질 때 역시나 이것도 뭘 보여줘? 3병동은 역시 좋은 병동이 아니에요, 알겠죠? 되게 허름한 병동인 거지, 그지? 다시 그러나
결국 이것도 저것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머리가 몽롱해 온다. 머리가 몽롱해 오며 의식마저 허물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몽뚱이가 김종의 의사와 간호원에 의해서 그녀의 어머니 곁으로 옮겨졌을 순간이었다. 그저 보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빈 매트를 발로 냅다 밀어버리며 인부시켜 수납계 그 늑대한테 딱 갖다 보이고 치워두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괜히 심술 부리는 거예요. 왜? 너무 이 병원, 이 뭐랄까요? 어딨노? 이 수납계 같은 인물이라거나 이런 인물들이 너무 물질 만능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김종우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 경우에 없는 실습 간호생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빨리 그러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기 넘어가서 나는 여기 이 부분이 역시나 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병상 위에서 한쪽은 피주사, 한쪽은 링거를 맡고 있대. 이건 이제 엄마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이쪽은 이제 강남옥 인물일 건데 한 병상 위에 그지? 그림을 좀 그리면 한 병상에 두 명이 이렇게 누워 있다고. 이렇게 두 명이. 왜? 일단 돈이 없거든. 따로 입원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한 명은 여기서 피주사 맞고 있고 여기는 링거를 맞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다행히 몸피가 여인 3등 인간이라 좋았대요. 아, 이게 근데 진짜 좋은 거야? 가난해가지고 따로 병동, 따로 이렇게 병상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냥 한 병상에서 둘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행히도 3등이라 좋았대. 3등 인간이야. 몸피가 여이어서 못 먹어서 이렇게 야이거든. 그게 좋았대요. 서술자가 역시나 이것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자의 서술. 근데 이 서술자의 서술이 다행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지, 그지? 역시나 근데 누가 썼다? 서술자가 반어법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역시나 뭐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서술자의 나는 개입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이렇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작품의 특징이 좀 그거예요. 서술자가 물론 현대소설에도 많이 나옵니다. 서술자의 개입, 편지전용. 특히 채만식 작품 이런 거에는 판소리계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나오지만 요런 그냥 일반적인 현대소설로 보이는 작품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난 되게 특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서 넘어가서 노파의 몸뚱이 드디어 병상에서 내려졌다. 뻗어진 것이다. 노파의 시체는 이라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노파의 시체는 사흘 동안이나 안치소에 놓여 있었다. 이것도 별표. 어떤 상황이야? 나는 이거 몰인정한 병원의 비인간적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비인간적 모습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내주는 거예요. 너희 병원비 다 냈어? 병원비 내주면 너 이거 다시 줄게. 너희 장례를 아직 못 치르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셨는데 여기 있어. 병원에서는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입원비를 내지 않으면 시체를 내주지 않는다. 누님 전 상서라 하고 보내준 외삼촌의 돈도 다 써버리고 밀린 약값도 해도 수월 차놨다. 그걸 다 치른다 해도 강남옥 처녀 혼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강남옥 처녀의 슬픈 모습이 드러나죠. 그죠? 어머니 그 제사도 제대로, 그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는, 맞죠? 그런 상황에 그래도 누가 도와준다? 이 인부들이 도와줘요. 인부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아이고야 아마도 향불도 못 구했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워준 거야. 어떤 거야? 인부들의 정이죠, 정. 그지?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 촛불까지 밝혀주고요. 그리고 한 명은 또 저기 어딘도 죽까지 한 그릇. 이 향, 그다음 초, 여기 있는 죽 다 비슷한 역할입니다. 강남옥 처녀를 위로할 수 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정이라는 거 보여주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3등인가도 끝내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현대소설 제3병동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작품이었고요. 김정은은 약간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작가를 좀 알려주면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작품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모래톱 이야기라는 것도 들어봤죠. 안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모래톱 이야기, 뭐 제3병동 이런 거 전부 다 조금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글이거든요.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부터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 풀었겠죠? 그죠? 작품은 내가 여기서 솔직히 좀 중요하게 봐주고 싶은 것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요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는 게 되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런 거 3등 인간이라 좋았다. 요런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딴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인물의 특성만 조금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거? 이 의사가 어떤 인물이고 이 수납계 직원은 어떤 인물인지만 파악을 잘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알겠죠? 자, 그래서
8번으로 갑니다. 적절한 거 딴 거보다 바로 3번이 이 내 특징 말했던 거죠. 이야기 박 서술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박 서술자가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개입 같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 3번이 정답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넘어가서 2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29번에서 틀린 거를 고르면은 자, 딴 것보다는 아까 전에 내가 소재를 역시나 얘기를 잠시 했죠. 그죠? 어떤 거? 여기 있는 죽이라거나 향이라거나 초라거나 전부 다 어떤 거다? 이 강남옥 처녀를 위한 인부들의 인정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쭉 밑에 있는 5번이 병원의 도움을 받는데 그건 병원의 도움이 아니에요. 병원이 도와준 게 아니야. 누가 도와준 거야? 인부들이 도와준 거지. 병원이 진짜 뭐 병원비 내주고 뭐 치료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 병원은 끝까지 어때?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인질로 잡아가지고 니 야 병원비 내 그래야 이 시신 준다 라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전혀 도와주지 않는 끝까지 몰인정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도움이 아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5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인부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병원의 도움인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현실의 부조리, 인부들의 정을 드러낸 건데 현실의 부조리는 더더욱 아니겠지. 맞죠? 미음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3등 인간도 끝내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죠? 넘어가서 30번에 A, B 이건 진짜 또 역시나 좀 쉬웠을 겁니다. 이건 김종우 의사가 준 매트였고요. B는 그 인부가 갖다 준 향이자 둘 다 어떤 거야? 그 강남옥 처녀를 위한 위로, 도움, 그래도 인정 이런 걸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몇 번입니까? 그렇지. 5번이 되겠죠. 그죠? 특정 인물에 대한 주변 인물의 연민이 담겨있는 소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5번. 그 다음 넘어가서 31번 적절하지 않은 3점짜리 문제. 역시나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이나 조금 이 3점짜리 복이 있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죠. 특히 고전소설은 거의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를 읽으면서도 충분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힌트로 요거를 충분히 읽어주시고 작품 읽고 틀린 거 가장 틀린 걸 하나 고르면 역시나 되겠죠. 정답을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면 정답은 1번이거든요. 왜냐면 신경이 날카롭다 병원에 대한 비판의식 이거 아니었다고. 뭐였다? 이거는 신경이 날카로운 건 뭐였어? 빗소리 듣고 있고 막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고 뭐 때문에 외롭고 그죠? 쓸쓸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날카롭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지 비판의식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 틀린 건 그렇다 치고 2, 3, 4, 5가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 3, 4, 5가 맞다라는 걸 꼭 한번 복습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종우 의사는 휴머니즘 실천하는 인물, 원장은 확실히 되게 어딨노 경제적인 걸 우선시하는 인물, 제3병동은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인부도 인물도 어떤 인물? 인정을 베푸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김종우, 원장, 제3병동, 인부 두 사람 이런 거 딱딱딱딱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현대소설은 끝났고요. 이제 현대시로 가봐야겠죠? 현대시는 내가 정말 자주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 한 문장 단위로 끊어서 읽으면 확실히 편합니다. 한 문장 단위로 좀 끊어가지고 파악을 해보고 수식해주는 말이라거나 정서 표현하는 말 제발 잘 파악하고 그 다음 긍정이냐 vs 부정이냐 비슷한 말로 상승적 시어냐 vs 하강적 시어냐 요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1번, 2번, 3번 해주시면 현대시가 뚝뚝뚝 읽힐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화자와 대상도 그래도 화자와 대상이 어떤 건지 파악을 역시나 해주긴 해야겠죠. 그죠? 요걸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죠? 한 문장 단위로 끊어서 꾸며주고 있는 말과 정서 드러내는 거 그냥 별별 쳐버려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조금 바로 정서가 파악되니까 알겠지? 자 한번 첫 번째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육사 당연히 알죠? 뭐 저항시인이고 일제강점기였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저항시인 뭐 독립운동가 시기도 했던 절정이 뭔지 알죠? 되게 극한이거든요. 나오죠. 매운 그러니까 계절인데 매운 계절이에요. 꾸며주는 거 보라고요. 좋은 계절이 아니야. 매운 계절. 채찍에 갈겨 북방으로 휩쓸려 왔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휩쓸려서 이렇게 북방으로 왔대요. 하늘도 지쳐서 끝난 고원. 북방 하늘도 끝난 고원. 그만 지쳐 끝났대요. 난 이런 거 의인으로 충분히 보거든요. 하늘도 지칠 정도로 높은 고원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극한의 상황이에요. 저거를 수평적 극한이라고 하고 고원은 높은 곳이니까 수직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극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런 거는 난 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문형이죠, 그죠? 무릎을 꿇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디에 기댈 곳, 내가 의지할 곳 하나 없다라고 나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 한발제게 디딜 곳조차 없다. 아, 내가 진짜 서 있는 어디로 왔어 지금? 북방으로 왔고요. 고원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곳으로. 그지? 근데 거기에 여기 하나 발 하나 디딜 공간 없는 것 같다고요. 그죠? 그런 극한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다? 절정이었죠. 그죠? 자, 이러면 자, 여기서 별표. 눈 감아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게 절대 포기가 아니야. 실수하면 안 돼요. 눈 감아 생각한다는 거. 오씨, 나 이제 진짜 한 발 제게 디딜 곳조차 없네. 모르겠다. 오슈, 뭐 포기 이게 아니에요. 그죠? 아, 다음을 생각한다. 다음을 생각하는, 계획하는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울은 봐봐. 왜 그렇게 해석을 또 할 수 있냐면 부정적인 계절로 볼 수 있지. 그지? 부정적인 계절 속이지만 아직 무지개란 역시 긍정적인 시어를 좀 들고 왔잖아요. 그죠? 겨울이지만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아직 희망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현실에서 수평적 극한, 수직적 극한 그 위에 섰다고요. 하늘도 지칠 정도로 높은 극한에 서 있다고. 무릎 하나 꿇을 곳 없는, 단 한 발 제가 디딜 곳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 포기할래. 가 아니라 뭐다? 아, 눈 감고 다음을. 아, 그럼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그러면서 희망적인 걸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고요. 조금 형태적인 걸 잠시 얘기를 해주면 보니까 이행의 반복이죠. 이행 반복.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다, 서다, 없다, 보다 이런 식으로 모두 있고 어미, 반복을 통한 운율 현상도 느껴지죠. 그죠? 이런 것들 형식적인 건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나 작품입니다. 김지아의 새. 요건 이제 낯선 작품이었을 수 있는데 제발 내가 아까 처음 말했던 한 문장 단위 꾸며주는 말 이런 걸 잘 보라고요. 그죠? 그럼 딱 1년을 한번 보자. 저 청청한 하늘이에요. 아우 너무 좋잖아. 청청한. 저 흰 구름 눈부신 산맥. 아우 너무 좋잖아요. 그죠? 흰 구름과 눈부신 산맥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좋아. 근데 왜 날 울리나? 화자가 있습니다. 울린대. 근데 울린다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감격해서 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좋은 배경 속에서 울고 있나 봐. 나르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나르는 새여라고 영판적으로 새를 난다라고 했는데 묶인 이 가슴에, 이 가슴은 누구 가슴? 내 가슴이겠죠. 아, 그러면 우는 게 지금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새, 산맥, 하늘. 내가 보기엔 얘네들은 다 긍정적인 소재인 것 같은데 화자의 감정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이 새는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 나는 묶여있는 이 가슴인데 새는 나는 새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뭐야?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로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밤새워 물어 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 흐르네 더운 여름날에 썩은 피. 아우 썩은 피래. 어떤 또 더운 여름날에 썩은 피. 좋은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그지? 내가 밤새워 뭔가를 해봐도 피만 흐르고 썩은 피만 흐른데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게 충분히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 넘어가서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울어라. 자, 다시 1연에서 넘어가봐. 1연에서는 묶인 이 가슴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좀 갑갑한 마음을 좀 억압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새는 날고 있거든. 좋은 하늘, 좋은 산맥에서.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울어라 해서 너가 역시 뭐겠다? 난 느낌 오는데. 너를 울어로 본대. 땅을 기는 육신이. 이건 누구? 나는 요 새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울어러 요거는 나르는 새와 비슷해 보이죠? 그죠? 아마 그 새일 수 있겠지. 낮으면 나 그여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정서 나오네요. 그죠? 서럽다.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이 몸부림 함께 답세라. 답세라 옆에 있지만 없애고 싶다. 내 시뻘건 몸뚱이. 아, 끝없이 새한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대는 날에 길고 아득하며. 이 새는 내가 보기엔 계속 긍정적이야. 나는 새. 근데 죽어서 너대는 날이 길고 아득함이래. 아, 쉽게 금방 되지 않는다. 저런 자유로운 난 이렇게 넣을게요. 나르는 이라는 걸 하나 넣어볼게. 나른 새가 금방 되지 않는 너되는 날에 길고 아득함이래.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죠?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금방 되지 않는다.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이건 좀 뭐가 있어? 밝을수록 침침하대. 뭐다? 좀 모순이 있죠. 그죠? 이것도 역시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넋 속의 저 짧은 여이어가는 저 짧은 볕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가 근데 멀어 간대요. 떠나가는 새가 멀어지는 중. 그럼 뭐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지? 자유로운 새가 또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청청한 하늘 끝 푸른 저 산맥 넘어 떠나가는 새 왜 나를 울리나? 덧없는가 없는 저 눈부신 구름 묶인 이 가슴. 여기는 역시 좋은 긍정적 배경 속에서 화자의 부정적 현실을 더 강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묶인 이 가슴과 떠나가는 새는 역시 대비된다고 나는 보이네요. 그죠? 김지아의 새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보니까 뭐다? 조금 정리를 또 해주면 여기는 억압이 느껴지는 묶인 이 가슴이라고 억압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 내가 뭔가를 계속 해봐도 썩은 피만 흘러나가는 거야. 그지? 무기력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뭐가 돼 안 돼? 너 되는 날이 쉽지 않다고요. 그죠? 그게 쉽지 않네. 그죠? 이거 좀 절망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떠나간다고 절망이라고 좀 체크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죠? 푸르는 산맥 참 좋은 산인데 나는 지금 좋지 않고 너는 떠나가고 있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32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가 작품만 봐도 감정이입은 안 보이거든. 근데 나 작품에도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화자가 대비되는 게 있다라고 봐야겠지, 그지? 그 나는 난 억압된 나, 그죠?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여기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죠? 어디 있어? 여기 서리빨. 그리고 겨울이라는 거 그대로 보입니다. 그죠? 가에는 충분히 보이네. 그럼 나에도 있나? 나에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름날의 썩은 피 충분히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바로 2번이에요.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해서 심각성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넘어가서 33번. 기억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묻네요. 기억 어디 있어? 저기 위에 있는 나는 새다. 뭐다?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세계죠. 그죠? 그럼 바로 보이네. 어떤 거? 스스로의 처지 인식한다. 하자가 우러르다가 비관하게 된다. 그렇지. 왜? 난 지금 너 부러워. 널 우러르다가 너가 되는 게 죽어서 되는 것도 오래 걸리겠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죽어서라도 되고 싶은 거 역시나 멀어진다 마지막 면. 내가 지금 2번부터 본 이유가 있겠죠. 그죠? 2, 3, 4, 5는 충분히 있는데 1번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가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요거를 먼저 읽고 왔으면 편했겠지만 여러분 다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가의 화자는 지사정신이 뭐예요? 그거지. 그 독립운동 했던 조금 약간 희생하는 그죠? 좀 운동가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과 대비되는 존재. 누구? 새겠지, 새. 그지? 새를 들고 와가지고 이에서 벗어나고픈 열망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틀린 거는 나는 아까 절정을 하면서 뭔 얘기를 했다? 요 수평적 극한, 수직적 극한 얘기하면서 하늘도 지쳐서 그러니까 이거 의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도 지칠 정도로 어떤 되게 높은 고원이잖아. 고원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는 하늘을 들고 왔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지?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3번 보세요. 하늘은요 극복하고자 하는 지사적 태도를 드러내준대. 맞아? 아니지. 이건 그냥 뭐다? 그냥 극한의 상황을 강조 혹은 드러내주기 위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이 틀린 걸 고르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역시나 이 맞는 건 꼭 복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수능 완성이 결국엔 수능을 대비하는 작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이런 선지는 복습을 하고 끝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 좀 잘 하시고 고전문학 아직 안 했으면 고전문학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